지금 같은데 강남의 아파트를 사둘만 하죠. 예. 그런데 돈이 없죠. 예.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만만한 것이 또 있어요. 분양권이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 있는 분양권의 피는 보통 최하 2억입니다. 최하 2억, 3억, 4억 이렇게 다 됐었어요. 아주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분양권마저 지금 프리미엄이 3천, 2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계약금 10%하고 뭐 계약금 20%도 있으니까 계약금 10%, 20%에다가 그리고 프리미엄 뭐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주고 하면은 한 1억 얼마 정도만 있으면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장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내년에 입주, 뭐 길으면 내후년에 입주, 뭐 이런 건데 계산을 해보면 뭐 잔금을 전세로 맞춰야 되잖아요. 예, 잔금을 전세로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가 턱없이 낮죠. 예, 그러면은 결국 잔금 때 돼가지고는 전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 돈이 또 수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뭐 1억 얼마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내년에 들어갈 돈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아니라면 역시 수도권의 분양권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장 분위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뭔가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내 자금에 맞는 투자처는 도대체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방법이 있죠. 예. 내 자금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예. 찾아봤더니만은, 예. 지방의 구축 아파트, 자금에 딱 맞죠. 예. 오피스텔, 자금에 딱 맞아요. 예. 그런 거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예. 안 되겠죠. 예. 이게 내 자금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렇죠. 내 자금에도 안 맞는 투자처를 찾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 자금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 뭡니까? 내 자금에 맞기도 하지만 반드시 투자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내 자금에만 맞으면 뭐예요? 투자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무슨 뭐 부동산 경험 쌓기 위해서 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자금에 맞는 걸 찾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투자성이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내 자금에도 맞고 투자성이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마땅한 게 잘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방법이 있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 내 투자 금액에 맞고 투자성이 있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생겨요. 내 투자 자금에 맞으면서도 투자성 있는 게 없어. 그럼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때려쳐요. 그러면은 네. 아유 뭐 찾아봤더니 내 투자금에 맞는 것도 없네. 때려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기다린다고 말은 해요. 말은 하고 뭘 기다리기는 그냥 시장에 대한 관심은 다 접어두고 그냥 말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돈만 갖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꾸준히 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꾸준히. 왜냐? 아니 내가 맞는 내 투자금에 맞는 대상이 나오는가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물론 뭐 요새는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앱이 워낙 잘 발달돼 있으니까 알림 나오죠. 알림 있잖아요. 알림. 그런데 알림이라는 건 내가 어떤 정한 지역, 어떤 정한 지역이나 어떤 정한 대상, 그런 것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걸릴 때에만 알림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또 그렇고 기회라는 게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은 한 10% 정도나 될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은
그런 알림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 본인이 꾸준히 탐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떠한 기회가 올 수 있는지를 역사적인 사례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쭉 해드려 볼게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줍줍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게 나와도 이게 이 투자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분석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시장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괜찮은 줍줍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시세 차익이 아주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분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런 분양이 청약 가점 없이 추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양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일단 시세보다 많이 싼 이런 거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싼 게 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예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뭐 지금도 뭐 금리가 높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다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좋지 않아요. 예, 금리 인상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런데 금리 인상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람 일이라는 건. 금리 인상이 되면 그게 악재만은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찬스가 오는 거잖아요. 매가가 떨어지니까. 그게 예고가 있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거 금리 인상 예측하지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오를지 몰랐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한 거잖아요. 또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 와서 금리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가는 당연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찬스죠. 이걸 보고 있어야지 이거 찬스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가장 안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져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난 재건축 재개발은 싼 게 없어요. 다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도 잘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 일시적인 악재가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예. 뭐 오래된 사례긴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 같은 거죠. 예. 갑자기 시공사가 원래 얘기했던 조합원 분양가를 확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매가가 확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뭐 한 억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때가 또 찬스였던 거예요. 네, 그런 것 뿐입니까? 여러분 재개발 현장 같은 데 잘 보면은 뭐 조합장 구속되는 일은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시 한다든지 뭐 사업시행인가 좋게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는 경우는 좋지만 뭔가가 안 좋아서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러면 매가가 또 팍 떨어집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정도까지 받은 거에서는 사실은 큰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벗어난 거거든요. 좀 시간은 늦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확 떨어지면 이게 또 찬스가 됩니다. 이런 찬스가 뭐 예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물량 왕창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막 계속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지역에 아주 저가 매물들이 나옵니다. 던지는 매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 이게 좀 시장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시장이 좀 약세장일 때는 이렇게 저가 매물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양이 많다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다 저가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정말 그것보다도 더 저가인 아니 세상에 이런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할 정도의 매물도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야말로 아니 던지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가 나오지만 나는 아마 더 낮은 거 한번 기다려볼게. 이렇게 기다려볼 만하잖아요. 이런 게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 상황은 지금 다 역전세는 아니고 전세가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세가가 확 올라가는 거는 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전세가가 확 올라가는 거는 뭐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전세가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전세가 확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또. 그 전세가 확 올라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고 없어요. 예. 다 전세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 금리가 갑자기 낮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요가 확 늘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갑자기 전세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금이 확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또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예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리, 약간 인상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도 얼마나 될지 모르고 어떤 속도로 될지 모르고 어느 정도의 폭으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갑작스럽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모조리 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찬스가 확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 하고 에이 말로만 기다린다라고 하고 때려치고 저기 가서 놀고 계시면은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시장을 보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뭐 해야 되나? 예,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얻어지는 이득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연봉보다 많습니다. 예. 여러분 연봉 벌려면 1년 내내 그 고생을 해야지 그 연봉 나오잖아요. 예. 이 정도 시장을 주시하고 이러다가 1년 내내 딱 한 건만 하면 여러분 연봉보다 더 많이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노력이 너무 아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예.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때려치냐면은 부동산 투자는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어떻게 뭐 정보 알고 어디 뜬다고 하면 나 빨리 가서 사가지고 뭐 이렇게 확 벌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때려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연봉과 비교하라니까요. 예, 연봉을 벌 때 들어가는 노력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에 들어가는 노력은 껌이에요, 껌. 네,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얻게 되는 좋은 투자 대상, 충분한 보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